새벽 6시 반,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서울 9호선 환승역은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떨고 있었다. 강서준은 멈춰선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조끼 지퍼를 끝까지 끌어올렸다. 가슴팍에는 은봉대학병원 간호조무사 실습생이라는 작은 패치가 붙어 있었다. 오늘은 한 달 동안 준비해온 전체 병동 종합평가 날이었다. 이 평가에서 잘못 보이면 정규직 전화는 물 건너가는 거나 다름없었다. 오늘만은 제발 사고 없게 해달라. 서준은 속으로 되뇌며 플랫폼으로 걸어나갔다. 그때였다. 사람들 사이로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공기. 플랫폼 끝, 노란 안전선 가까이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몸을 앞으로 기울여 선로 아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이야, 아침밥 먹어야지. 거기서 뭐하냐. 허공을 향해 뻗은 손이 허우적거렸다. 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전광판에는 열차 접근이라는 붉은 글자가 빠르게 깜빡이고 있었다. 순간 노인의 발끝이 미끄러졌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어르신. 서준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며 전력으로 뛰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역 스피커에서는 기계음이 쏟아졌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로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서준은 노인의 허리를 양팔로 감아 끌어당겼다.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버티는 힘은 고집스러웠다. 금이가 저기 있다니까, 거기. 노인은 선로 아래 어딘가를 가리키며 버둥거렸다. 터널 안쪽에서 굉음이 몰려왔다. 빨간 전조등을 달고 달려오는 열차의 불빛이 플랫폼 바닥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서준은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힘을 줬다. 노인과 함께 뒤로 낮아빠지는 순간 열차가 엄청난 바람과 함께 코앞을 스쳐 지나갔다. 헉헉.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서준도 가슴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우선 노인의 상태부터 살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금선이가 거기 있는데 안 보여? 우리 금이. 노인의 눈은 초점 없이 떨리고 있었다. 입술은 마르고 손등에는 굵은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다. 그때 뭔가 걸리는 이름이 들렸다. 금선이요? 응, 내 마누라. 오늘도 나 혼자 두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찾으러 나온 건데. 서준은 조심스레 노인의 어깨를 감쌌다. 여긴 여기고요. 선로는 정말 위험해요. 우선 벤치에 앉으시죠. 같이 도와드릴게요. 노인을 부축해 안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의자에 앉히고 나서야 서준은 비로소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 찍힌 시간을 보는 순간 피가 싸늘해졌다. 6시 47분 평가 시작까지 13분 병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큰일 났다. 그는 급히 담당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강서준 실습생. 지금 어디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하철에서 어르신 한 분이 선로로 떨어질 뻔해서 지금 역무원 연결하고 곧 바로.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아요? 교수님들이랑 부장님들 다 모여 계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릅니까? 말을 끊는 딱딱한 어조에 서준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응급 상황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금방 올라가겠습니다. 이따가 이야기하죠. 일단 빨리 오세요. 뚝.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준은 역무원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노인의 이름, 방금 전 있었던 일, 위험성을 최대한 자세히 말했다. 역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과 보호자 연락 조치를 맡겠다고 했다. 어르신, 여기 역 직원분들이랑 경찰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지금 바로 출근해야 해서 죄송해요. 노인은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잡아줘서 고맙다, 젊은이. 그 말에 서준은 잠시 멈칫했다. 짧은 인사 하나만 남기고 그는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예상했던 대로 이미 정시를 훌쩍 넘긴 후였다. 1층 로비에서 담당 간호사가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다. 강서준 실습생.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 공기를 가르렀다. 오늘 종합평가, 지각 및 무단 이탈로 탈락입니다. 선생님, 저 정말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에요. 나머지 이야기는 나중에 인사부 통해서 들으세요. 로비 중앙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서준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안쓰러운 눈길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쯧쯧 혀를 찼다. 서준은 말문이 막혔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까 선로에서 떨고 있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도 그분을 그냥 두고 올 순 없었어. 바로 그때였다. 병원 정문 자동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듯 헐떡이는 중년 남자가 로비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회색 머리를 뒤로 넘긴 채 고급 코트를 걸친 남자. 그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다. 병원 복도마다 걸려있는 액자 속 은봉의료재단 이사장 최도연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서준을 발견하자 그대로 다가와 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지하철에서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입니까?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담당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준은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이 이사장님, 로비 한편에서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곧이어 직원들이 우르르 다가왔다. 무릎을 꿇은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여전히 바닥에 앉은 채 서준을 올려다봤다. 눈가는 이미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맞습니까? 지하철 플랫폼에서 선로 쪽으로 떨어지려던 노인을 붙잡아 끌어올렸다는 그 청년이 당신입니까? 서준은 황급히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 노인은 제 아버지입니다. 최만복.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도 자꾸 혼자 집을 나가셔서 오늘 아침에도 경찰이랑 영무원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로비가 술렁였다. 직원들의 시선이 서준에게 그리고 이사장에게 번갈아 꽂혔다. 담당 간호사가 급히 다가와 이사장을 부축했다. 이사장님, 이런 데서 무릎을 꿇으시면 놔두세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내 아버지는 전쟁통에도 사람 하나는 꼭 건져 올려야 한다며 굶어 죽을 판에 남을 먼저 챙기던 분입니다. 오늘 그분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무릎을 꿇어도 부족합니다. 이사장 최도연은 천천히 일어나며 서준의 손을 잡았다. 혹시 잠시만 제 아버지에게 가주시겠습니까? 당신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서준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평가고 탈락이고 지금은 눈앞의 상황이 더 비현실적이었다.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최상층 VIP 병동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여긴 우리 같은 실습생은 평생 올 일 없을 줄 알았는데 VIP실 문을 열자 아까 플랫폼에서 보았던 그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줄이 얇게 코에 연결돼 있었고 옆에서는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최도연이 조용히 불렀다. 노인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다. 도연이냐?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아까 역에서 위험하셨던 거. 그게 꿈인 줄 알았는데. 노인의 시선이 서서히 옆으로 움직였다. 서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노인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커졌다. 아이고, 이놈이 그 젊은이구만. 노인은 힘겹게 손을 뻗었다. 이리 와봐. 서준은 조심스레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거칠고 마른 손이 그의 손등을 덮었다. 아까 나 죽을 뻔했지. 근데 이놈이 허리로 꽉 껴안더니 뒤로 자빠지더라고. 내가 평생 이렇게까지 꽉 안겨본 적이 없었어. 고맙다, 자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천천히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최도연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담당 간호사를 불렀다. 아까 1층에서 강실습생에게 뭐라고 하셨죠? 담당 간호사는 당황해 눈을 깜빡였다. 아, 그게 오늘 평가 시간에 늦어서 규정상. 규정? 최도연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지금 이 청년이 왜 늦었는지 들으셨습니까? 아, 예. 지하철에서 어르신이 위험한 상황이라 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사정을 다 들어줄 수는 네, 아버지입니다. 짧은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제 아버지를 선로에서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이 병원에서 아무리 우수한 실습생이라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말을 잃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청년을 무단 이탈로 처리하고 탈락을 통보했죠. 이 병원이 가르치고 평가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침묵이 흘렀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방안을 채울 뿐이었다. 최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서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제대로 감사도 못한 채 이렇게 찾아와 신뢰를 범했네요. 아닙니다. 이사장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병원에서 당신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게 둘 순 없습니다. 오늘 일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다만 병원 내 규정과 절차라는 게 있어서 당장 모든 걸 뒤집긴 어렵겠지만 재평가의 기회 정도는 반드시 열겠습니다. 서준은 그제야 조금 숨을 돌렸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때 침대에 누운 노인이 다시 서준을 불렀다. 저기 젊은이. 네, 어르신.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서준입니다. 그래, 서준이. 나중에 나 조금만 더 정신 돌아오면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겠나? 찾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노인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비쳐 있었다. 그 이름은 조금 전 플랫폼에서도 들은 이름이었다. 금선이.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 꼭 그러겠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노인의 입에서 곧 흘러나올 이야기들이 자신의 과거와 가족의 기억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까지 깊게 엮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며칠 뒤 서준은 다시 VIP 병동을 찾았다. 재평가 일정이 가까워왔지만 그 사이 병동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다. 누군가는 그를 존중 섞인 눈으로 바라봤고 또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노인 최만복의 병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슈. 문을 열고 들어가니 노인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다. 어르신, 저 서준이에요. 아이고, 왔구만. 이리 앉어. 노인의 옆에는 낡은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겉표지는 이미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고 투명 비닐은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이게 뭔지 아나? 내가 평생 모셔온 사진첩이야. 우리 금선이하고 젊었을 때부터 찍은 사진들. 노인의 손가락이 앨범을 천천히 쓸었다. 손등의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 금선이라는 분이 어르신 댁 사모님이신 거죠? 그래. 황금선. 이름처럼 금덩이 같은 여편네였지. 노인은 천천히 앨범을 펼쳤다. 세피아빛 사진들 속에 젊은 부부가 웃고 있었다. 배경은 허름한 단층집 앞마당, 빨랫줄 사이로 비친 하늘이 흐릿하게 보였다. 이때가 우리가 20살 때였나? 저기 저 웃는 사람. 저게 금선이야. 저 옆에 괜히 뻣뻣하게 서 있는 게 나고. 정말이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지금의 노인과는 달리 어깨가 곱고 눈빛이 또렷했다. 치매라는 게 말이야. 노인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다. 지금 일은 금방 잊어버리면서 이렇게 옛날 일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 그러다 가끔 옛날이랑 지금이 뒤섞여버려. 그래서 말이야, 내가 자주 집을 나서 금선이가 방금 나갔다고 생각하고 찾으러.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병동에서 본 치매 환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혼자 엉뚱한 복도에 서 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웃던 이들. 어르신, 그럼 플랫폼까지도 금선 할머니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렇지. 나가보면 늘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말이야.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다. 금선인 벌써 10년 전에 갔어. 그래도 나는 자꾸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간 사람 같고. 그 말에 서준의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다. 그 역시 아버지를 잃었고 그 빈자리를 여전히 오늘 일처럼 느낄 때가 있었다. 이 병원 말이야. 갑자기 노인이 화제를 돌렸다. 내가 평생 번 돈을 죄다 쏟아 넣었어. 아픈 사람들, 특히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진료받으라고. 그래서 도연이한테도 늘 그 말만 했지. 사람이 먼저다. 근데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요즘은 이런 병원도 숫자부터 보는 모양이야. 규정, 평가, 실적 그런 거 말이야. 서주는 순간 자신의 재평가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르신,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 실습 종합평가에서 탈락될 뻔했어요. 그날 역에서 어르신 뵙고 그래서 늦어버려서요. 알지.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도연이가 와서 눈이 시뻘개져서는 그러더라고. 아버지를 살린 청년이 우리 병원에서 잘못된 평가를 받을 뻔했다면서. 노인은 서준을 빤히 바라봤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도연이한테 그랬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면 병원 문 닫아라. 자네 같은 놈 하나 제대로 못 알아보면 이 병원은 반쪽짜리라고. 서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그런 큰 사람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몸이 먼저 나갔을 뿐이에요. 그게 큰 사람이지.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 많지 않아. 노인은 앨범 마지막 장을 조심스레 넘겼다.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야. 거기에는 동네 골목 입구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다. 젊은 부부와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둘, 그리고 약간 떨어져 서 있는 여고생 한 명. 어르신, 이건 우리 동네 애들이야. 전에는 먹을 것도 없어서 동네 애들이 우리 집 마당에 자주 몰려왔지. 금선이가 국 끓여서 나눠주고 김치도 찢어주고. 저기 저 여고생 있지? 노인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여고생을 가리켰다. 단발머리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소녀였다. 저 애가 누구 닮았지 않냐? 서준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눈이 커졌다. 어딘가 낯익은 인상이었다. 눈매와 미간,
웃을 때 입술이 올라가는 각도까지. 이거 우리 엄마 젊었을 때 사진이랑 많이 비슷한데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어머니일 거다 아마. 순간 시간 흐름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서준은 숨이 막혀왔다. 어르신, 저희 엄마를 아세요? 알고 말고. 어렸을 때 늘 배고파서 우리 집에 와서 김칫국에 밥 말아먹고 가던 애야. 금선이가 그렇게 예뻐했지. 진짜 딸처럼. 노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 눈매도 웃을 때 입도 너무 닮았더라고. 그때는 그냥 내가 치매라서 그런가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네. 서준은 손에 든 사진이 떨렸다. 세상에서 가장 먼 줄 알았던 두 노인의 인생이 어느새 자기 인생과 깊게 연결돼 있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담당 간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강서준 실습생.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잘랐다. 지금 바로 간호부로 오세요. 당신 실습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서준은 노인과 사진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싸늘하게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다. 간호부 사무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담당 간호사와 수간호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서준 실습생. 수간호사가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봤다. 앉아요. 서준은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 무릎이 뻑뻑하게 굳었다. 우선 이 얘기부터 합시다. 당신 이사장님하고 VIP 병동에 자주 들락거린다면서요? 뜻밖의 말에 서준은 눈을 깜빡였다. 네, 저는 그냥 어르신 상태 보러 잠깐. 담당 간호사가 말을 끊었다. 어르신이라뇨. 이사장님 부친분은 우리 병원의 가장 중요한 VIP 환자입니다. 실습생이 개인적으로 들락거릴 만한 병실이 아니에요. 허락받고 간 건 아니었지만 노인분께서 저를 찾으셔서 그게 바로 문제예요. 수간호사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다. 여기 담당 선생님이 적어온 실습 태도 보고서입니다. 업무 중 개인적 사유로 병동 이탈이 잦고 VIP 병실에 불필요하게 들락거리며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서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담당 간호사를 바라봤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어르신 병실에 들른 건 업무 끝난 이후였고 잠깐 안부 보는 정도였어요. 다른 환자분도 아니고 제 덕분에 구조된. 담당 간호사의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요, 이사장님께 잘 보이려고 일부러 들락거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실습생 신분을 이용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과 친해지려는 태도 굉장히 부적절해요. 서준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간호사는 건조하게 말했다. 병원 조직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해요. 지금 간호사들 사이에서 당신에 대한 얘기가 좋지 않게 돌고 있습니다. 이사장 라인 탔다. 저 사람 자리 하나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식이죠. 서준은 말문이 막혔다. 실습 동기들이 자신을 힐끗힐끗 쳐다보던 시선이 떠올랐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서준은 어렵게 물었다. 담당 간호사가 서류를 탁 하고 덮었다. 실습 재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당신의 태도와 조직 적응력도 함께 평가하겠습니다. 즉, 작은 실수 하나에도 감점이 크다는 이야기죠. 서준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다.
너를 떨어뜨릴 구실을 찾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사무실을 나온 뒤 병동 복도를 걸으며 그는 여러 시선을 느꼈다. 어떤 간호사는 그를 보며 수군댔고 어떤 동기는 슬며시 눈을 피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7인실 병동에서 호출벨이 울렸다. 서준은 재빨리 들어갔다. 침대 한쪽에는 최만복 노인이 앉아 있었다. 어르신,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물 좀 떠줄 수 있겠나? 서준은 컵에 물을 따라드렸다. 노인은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서준을 빤히 바라봤다. 표정이 왜 그리 사냐? 어르신, 제가요 평가에서 또 찍힌 것 같습니다. 찍혀? 어르신 병실 들락거린다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사장님한테 잘 보이려는 줄 아나 봐요. 노인은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 참 바쁘네. 누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다고 입방아를 찍고들 있어. 그래도 정규직 자리 하나가 달린 거라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게 웃었다. 내가 젊었을 적에도 그랬어. 가게 하나 열어보겠다고 여기저기 뛸 때 남들은 다 쟤는 안 된다고 했지. 근데 말이야, 결국 버틴 놈이 이기더라고. 사람 말에 휘둘리면 벌써 진 거야. 서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날 오후 약품 카트 점검에서 사소한 실수가 하나 잡혔고 그것마저도 담당 간호사는 크게 문제 삼았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틀리면 재평가 때 큰 감점입니다. 복도 끝에서 보고 있던 동기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이사장 라인 타도 실수는 가려지지 않나 보네. 서준의 손등에 힘줄이 솟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서준은 어머니에게 무심코 물었다. 엄마, 혹시 예전에 살던 동네에 황금선이라는 아주머니 기억나? 어머니는 설거지를 멈추고 허공을 바라봤다. 황금선? 야, 너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 그냥요. 병원에서 우연히. 어머니의 눈가가 이내 촉촉해졌다. 그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야.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아파서 누워만 계실 때 나 굶을까봐 내 외할머니 대신 밥 챙겨주던 사람. 내가 고등학생 때 찍은 사진에도 같이 찍혀 있을 거야. 서준은 숨을 삼켰다. 사진첩 속 여고생과 어머니의 말, 그리고 병실에서 듣던 노인의 기억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었다. 이 병원에서의 인연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 깊은 인연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미 병원 내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서준에게 남은 작은 희망마저 꺾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서준은 짧은 휴식 시간에 맞춰 다시 최만복 노인의 병실을 찾았다. 문을 열자 노인은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왔냐, 서준아. 네, 어르신. 어제 말씀하신 거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 늘 밥 챙겨주고 옷도 챙겨주고 사진에도 같이 찍혀 있던 분이 계셨다고. 이름이 황금선. 노인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래, 맞다. 금선이가 그런 사람이었지. 서준은 어제 보았던 앨범의 한 장을 다시 펼쳤다. 여고생 소녀와 젊은 부부가 함께 찍힌 사진. 이게 엄마 맞는 것 같아요. 눈매도 그렇고 웃는 모습도 그렇고. 노인은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 사진 찍던 날 기억난다. 동네 사진관에서 빌려온 카메라로 우리도 한번 젊을 때 흔적 남겨보자고 찍은 날이지. 전날도 금선이가 내 엄마 밥 챙겨주고 머리 빗겨주고 아주 딸처럼 굴었었어.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때 내 엄마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근데 세상이 어디 그리 호락호락하냐. 살다 보면 고마웠던 사람 찾을 틈이 없다. 나도 그랬고. 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르신 그러면 지금 어쩌면 그때 못 갚은 은혜를 제가 조금 대신 갚은 걸 수도 있겠네요. 노인의 입술이 떨렸다. 그래서 말야. 플랫폼에서 자네가 나를 잡아당길 때 이상하게도 금선이 손이랑 겹쳐 보이더라고. 아, 이제 내가 받을 만큼 받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순간 서준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아직 가실 때 아니에요. 저도 아직 어르신께 갚을 게 많이 남았는걸요. 그때 병실 문이 또 한 번 열렸다. 이번엔 최도연 이사장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굳어져 있었다. 아버지, 서준 씨와 이야기 중이셨어요? 그래. 옛날 얘기 좀 하고 있었지. 너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빌붙어 살던 동네 애 얘기. 최도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동네에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너 하굣길에 자주 데리고 다니던 꼬맹이 있잖냐. 흰색 운동화 신고 맨날 코 훌쩍이던 애. 걔 말이다. 최도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설마 강미정? 그래, 맞을 거다. 그때도 이름이 미정이었으니까. 서준의 눈이 커졌다. 이사장님, 제 어머니 성함이 강미정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서준과 최도연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그럼 내가. 최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어릴 때 우리 집 마당에서 나랑 공차던 그 꼬맹이 아들이란 말이야? 최도연은 어쩐지 복잡한 표정으로 웃었다. 세상 참 좁다. 우리 집이 있는 그 동네에서 지금은 내 아버지를 살린 청년으로 다시 만나는구나. 노인은 흐뭇한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다시 진지한 표정이 됐다. 도연아, 내가 이 병원 이사장 됐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 사람이 먼저다. 그 말씀하셨죠. 그래. 근데 요즘 병원 돌아가는 거 보면 숫자가 먼저인 것 같아. 실습생 하나를 평가하는데도 규정이니 뭐니 들이대면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보지도 않고. 최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요 며칠 간호부 쪽 얘기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정황이 있더군요.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이상한 정황이요? 내 담당 간호사가 원래부터 정규직 한 자리를 자기 친척에게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두고 당신이 경쟁자였다더군요. 서준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까지 느껴왔던 차가운 시선과 과도한 트집이 순간 하나로 이어졌다. 그래서 당신이 조금만 틀려도 크게 문제 삼고 역사건 때도 규정을 들이대며 탈락시키려 했던 거죠. 내 아버지를 구한 청년이라는 것도 알았으면서. 노인의 인상이 험악해졌다. 뭐야, 그게 사실이냐? 확실히 따져봐야겠지만 정황상 그냥 넘기긴 어렵습니다. 최도연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병원 내 감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간호부 평가 시스템 전체를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서준 씨. 그는 서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실습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다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준은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고마움과 불안, 그리고 묘한 죄책감이 섞여 가슴을 눌렀다. 노인은 조용히 서준의 손을 잡았다. 봐라, 서준아. 사람이 먼저라는 말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도연이가 그걸 배우는 중인 거다. 그 말은 마치 두 사람 모두에게 하는 말 같았다. 서준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부턴 제가 배울 차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병원 복도 어딘가에서는 이미 간호부의 반발과 불만이 조용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뒤 병원 게시판에는 짧은 공지가 붙었다. 은봉의료재단 간호부 평가 시스템 내부 감사 실시. 관련자 전원은 협조 바랍니다. 복도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강서준 그 친구 때문이래. 이사장님 아버지 건으로 난리라더라. 우리까지 피 보는 거 아냐? 서준은 지나가며 그 말들을 들었지만 굳이 해명하려 들지 않았다. 말로 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어차피 믿지 않을 테니까. 그날 오후 간호부 사무실에서는 담당 간호사와 수간호사, 인사팀 직원, 그리고 감사 담당자가 모여 앉아 있었다. 여기 강서준 실습생 평가표를 보시면 감사 담당자가 서류를 넘겼다. 초기 몇 주는 굉장히 우수한 평가가 이어지다가 지하철 사건 이후 갑자기 태도 불량, 무단 이탈, 부적절한 행동 등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네요. 담당 간호사는 불쾌하다는 듯 말했다. 실습생이 이사장 가족과 사적으로 얽히고 VIP 병실을 제멋대로 드나든 걸 좋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CCTV나 다른 간호사들의 공통된 진술이라든가요? 인사팀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다른 간호사들 진술을 모아보면 자주 VIP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정도지 업무 시간 중 확실한 무단 이탈 증거는 없습니다. 감사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 부분은요? 담당 간호사님, 조카분이 다음 달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도 원래 그 자리를 강서준 실습생이 유력 후보로 점찍혀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공기가 싸해졌다. 담당 간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건 우연입니다. 제가 조카를 챙겨주려고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 담당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런 것들이요. 그는 프린트를 몇 장 꺼내 놓았다. 업무용 메신저 대화 캡처였다. 내 조카 이번에 꼭 들어와야 하는데 경쟁자가 하나 있네. 실습 평가는 내가 쥐고 있으니 내가 알아서 하지. 규정 어긴 실습생 하나만 걸려라. 바로 탈락이지 뭐. 문자 속 프로필 사진과 이름은 담당 간호사와 동료 간호사였다. 수간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사실입니까? 담당 간호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하얗게 질렸다. 저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짜로 그럴 생각은 그 농담이 실제 평가에 반영된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 담당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하철 사건 이후 이사장님께서 강서준 실습생을 좋게 보신다는 얘기가 돌자마자 평가가 급격히 나빠졌고 조카분의 평가가 그 빈자리를 정확히 메우고 있거든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도현 이사장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이사장님, 담당 간호사가 일어나려 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그를 말렸다. 난 오늘 그냥 한 사람의 가족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도 병실에서 그 청년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놈이라고. 그런데 이 병원은 그 청년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묻겠습니다. 최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이 병원이 평가하는 건 주사 놓는 손 기술만입니까? 약품 정리 속도만입니까? 아니면 선로에 떨어지려는 노인을 보고도 평가 시간 늦을까봐 그냥 지나치는 사람을 더 높게 치겠습니까? 장내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숨을 죽이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나는 이 병원을 만들 때 내 아버지가 평생 강조한 말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숫자와 규정, 그리고 사적인 인맥을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인사팀과 감사팀에 지시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하세요. 실습생에 대한 부당평가가 인정된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전체에 담당 간호사의 직위 해제와 평가 시스템 전면 재검토 소식이 퍼져나갔다. 복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서준은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그때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 말에 휘둘리면 벌써 진 거야. 서준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다. 재평가가 기다리고 있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조금은 덜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안 떨리면 그게 더 이상하지. 서준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한 명씩 이름이 불리고 케이스 발표와 상황 대처 평가가 진행됐다. 재평가 당일 아침 병원 강당 한쪽에는 실습생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앞쪽에는 교수진과 간호부 간부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얼굴 하나, 이사장 최도연도 자리하고 있었다. 긴장되냐? 옆자리에 앉은 동기가 소곤거렸다. 서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단상 위에 서며 객석 가장 뒤편 노인의 병실을 떠올렸다. 사람이 먼저다. 오늘 자신이 보여줘야 할 건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그날 플랫폼에서 몸이 먼저 움직였던 그 마음이었다. 강서준 실습생은 지난 한 달간 병동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환자를 대했는지 말해보세요. 교수의 질문에 서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저는 내 가족이라면이라는 기준으로 환자분들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라면, 내 어머니라면, 내 동생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천천히 듣게 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몇몇 교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 기준 때문에 제가 규정을 어길 뻔한 적도 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서준은 도망치지 않고 계속 말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선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한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열차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평가 시간보다 그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몸이 먼저 나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교수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 선택 때문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네. 사실 실제로 탈락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으로 돌아가더라도 아마 똑같이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최도연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이 병원의 이사장이기 전에 그날 선로에서 아버지를 잃을 뻔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청년의 선택은 우리 병원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의료인의 윤리를 몸으로 보여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린 뒤편이 어두워지고 지하철 CCTV 화면 일부가 재생됐다. 선로 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진 노인, 그리고 그를 향해 전력으로 뛰어가는 한 청년의 모습. 강당 안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과 지식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진 일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다.
평가가 마무리되자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복도에서 동기들이 하나 둘 서준에게 다가왔다. 야, 내가 그 영상 속 주인공이었냐? 미안하다. 앞으로 내 얘기 이상하게 한 적은 없지만 속으로는 오해했었다. 서준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같이 잘해보자. 그날 오후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강서준 실습생, 종합평가 매우 우수, 정규직 전환 추천 대상자로 선정. 동기들의 박수가 조용히 퍼졌다. 몇몇 간호사는 미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이제 서준은 그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VIP 병실로 올라가자 최만복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르신, 왔냐 서준아. 오늘 결과 나왔다며? 네, 붙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지, 내가 뭘 했어. 버티는 놈이 이긴다고 했지? 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냥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어르신이랑 이사장님이랑 다 같이 이긴 거죠. 노인은 서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다. 내가 먼저 한 선택이 우리까지 살린 거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오래된 세월의 빛과 감사가 함께 묻어 있었다. 몇 주 뒤 병원 옥상 정원에는 봄 기운이 살짝 올라 있었다. 나무 화분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쳤다. 강서준 씨,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최도연 이사장이 서 있었다. 이사장님, 그는 잠시 서준 옆에 섰다. 오늘 공식적으로 인사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정규직 발령 축하합니다.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뒤늦게나마 제대로 본 거죠. 최도연은 잠시 정원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이번 감사 이후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가 방식도 인사 시스템도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도요. 서준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저는 사람이 먼저인 병동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꾸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최도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웃음을 지었다. 어려운 길입니다. 숫자와 효율을 따지는 사람들이 늘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래도 누군가는 그 길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누군가가 되어주세요. 그날 오후 서준은 잠시 짬을 내어 최만복 노인의 병실을 찾았다. 어르신, 저 오늘부터 정식 직원입니다. 그래. 이젠 실습생 탈출했구만. 노인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축하한다. 어르신도 곧 퇴원하신다면서요? 그러게. 집에 가서 금선이 사진이랑 또 실컷 얘기해야지. 노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긴 세월을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의 잔잔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퇴근길 서준은 일부러 지하철 9호선 그 역에서 내렸다. 플랫폼 끝 그날 노인이 흔들리던 자리 앞에 서보았다. 전광판에는 여전히 열차 접근이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글자가 두렵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젊은 시절, 노인의 아내 금선, 그리고 자신이 뛰어가던 모습이 한데 겹쳐졌다. 한 사람의 선택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린다. 그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눈앞으로 열차가 들어왔다. 플랫폼 바람이 다시 한번 옷자락을 스쳤다. 이제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기준,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되었던 그날의 선택을. 서준은 다시 병원 쪽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느리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언젠가 이 병원이 정말로 사람이 먼저인 병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속 주인공들을 향한 응원 한마디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